고압으로 출발했는데 결국에 방향이 아래쪽으로 잡히나요? 지금 외국인이 9시 30분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매도 물량을 빠르게 키워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가 하락세 지금 방향이 좀 잡히고 있고요. 시총 상위주들 네이버도 한 2% 정도씩 밀리네요. 그래서 지수도 약세권 내 흐름입니다. 전문가의 시각으로 오늘 장 분석하겠습니다. 절대전략이고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문서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네, 오늘 장 한마디는 방향성 없는 시장입니다. 방향성 없는 시장. 이렇게 잡으신 이유는요? 제가 이제 화요일 날 방송에서 그 완만한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그때도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방향성은 어쨌든 좀, 중기적으로 보면 상방이 맞다. 상방이 맞지만 그 과정에서, 좀 이제 울퉁불퉁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오늘 또 갑자기 방향성이 없는 시장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장기적인 이 방향성은 여전히 저는 8월 달까지는 우상향이라고 보고 있는데, 좁게 봤을 때, 지금 아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특별한 재료가 지금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위로도 아래로도 명확하게 방향성을 단기적으로 내고 움직이기는 좀 힘든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속된 말은 이제 와리가리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도 점진적으로 좀 시장을 좀 우상향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도 그렇습니다. 글로벌 주요 증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상품 시장 쪽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지금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이 호주 달러 차트거든요. 호주 달러를 제가 이제 자주 보여드린 이유는 아무래도 아시아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통화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시아 경기 쪽에 이제 경제, 특히 이 부분이 또 외국인들 수급과 굉장히 좀 연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호주 달러를 보여드리는데, 최근 호주 달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방향성이 없습니다. 옆으로 눕고 있고요. 그나마 이제 유로화가 지금 최근에 이제 유로존의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요 흐름은 결국엔 달러 약세로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위기의 전체적인 방향성은 굉장히 좋은 흐름은 맞지만, 여기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특히 우리 시장만 딱 놓고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들에서는 지금 이제 세게 땡겨 위로 올릴 만한 재료는 아직까지 없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지표 중에서 구리 같은 경우, 원자재 구리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옥수수 이런 가격들이 최근에 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조금 낮아진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문제가 없는 것이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여전히 논쟁은 하고 있다.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것이다. 아니다, 추세적일 것이다. 라는 논쟁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어느 쪽도 지금은 내 말이 명확하게 맞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그 결과를 기다려야 된다. 그 결과가 그래도 나오는 때까지 한 7월 달 경제 지표를 보면 알겠죠. 이게 일시적이지 않다라 아니면 일시적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7월 달 그 전까지는 어느 쪽도 내 주장이 맞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전에는 그래도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이 나올 때 시장이 적응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다. 하방으로 반응을 했지만, 지금은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 악재의 노출도도 상당히 좀 오래됐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도 지금은 좀 소화를 해 나갔다, 적응을 한 과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확하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또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으로도 반응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위로도 아래로도 지금 좀 막혀 있고 좀 답답한 흐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좀 중기적인 추세는 우상향한다라는 건 지금 달러화가 약세를 나오고 있고, 빅스 지수였이 단기에 좀 급등을 했지만 여전히 추세 자체는 하향이 있거든요. 하향 조정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가장 우리가 이제 우려하고 있는 이 미국채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신 것처럼 안정을 찾고 있다. 이게 미국채 가격 선물입니다. 10년물 선물이고,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이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거고,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미국채 수익률, 그러니까 금리는 올라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신 것처럼 미국채 가격이 최근 들어 좀 올라왔어요. 올라왔다는 건 금리가 떨어졌다는 소리죠. 지금 이제 미국채도 10년물 같은 경우도 초반에 좀 굉장히 좀 우려스럽게 아주 가파르게 이러다가 2%를 찍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을 가졌지만, 다시 1.6 안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 거, 이런 점들을 보면 전체적인 추세는 여전히 우상향이 맞지만, 그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이 생각할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밑으로 끌어내리기에도 좀 재료가 부족하고 위로 올리기에도 재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 재료 공백 상태에서 조금의 이제 지금은 좀 방향성 없는 어제 오르면 오늘 내리고 오늘 내리면 내일 오르는 이런 흐름이 단기적으로는 반영이 될 것 같다. 하지만 오를 때 조금 더 오를 것 같고요. 내릴 때 조금 적게 내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완만하게 우상향을 그리는 시장이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그 과정에서 순환매가 진행이 될 건데 저는 뭐 상반기는 경기 민감주, 하반기는 기술주 쪽이 더 힘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은 어찌 보면 1년 동안 기술주들이 아주 시장을 끌고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1년 정도의 강세장을 이끌었다, 주도주 역할을 했다가 최근 한 4개월 정도는 경기 민감주가 또 그쪽을 좀 주도를 했죠. 근데 이 주기가 이제는 조금은 더 짧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 갔다가 그다음에 기술주 갔다가 요 하는 주기가 조금은 더 짧아지지 않을까? 한 달 조금 더 빠르면 한 2주 사이에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다. 왜 이런 이야기 드리냐면 기술주들의 조정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물가 상승, 거기에 따른 금리 상승, 이게 이제 아무래도 기술주에게는 부담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앞서도 계속 설명드렸지만 확인해야 되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이것도 지금 시장에서는 좀 적응을 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경기 민감주 쪽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 경기 민감주도 이제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끌어서 사기가 힘들다. 뭐 제가 지금 이 차트는 안 나오는데 이 건설 기자 미국의 건설 기자재 관련 종목들의 차트를 보시면요 거의 진짜 테슬라급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고 밸류에이션도 물론 뭐 테슬라보다 밸류는 여전히 싸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30% 기준으로 30배, 40배가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지금 이 경기 민감주도 손을 대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철강, 화학, 뭐 조선 이런 쪽은 확실하게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는 좀 이 경기 민감주 쪽에서 좀 떨어졌다. 그렇다면 이제 기술주가 조금 오르면 어느 정도 오르고 나서 이제 이 경기 민감주가 뭐 뒤떨어지겠지만 다시 치고받는 요 속도는 좀 빨라질 것이다. 왜? 가격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양쪽 모두 이제는 비슷해졌기 때문에 누가 조금 올라가면 살짝의 가격 메리트가 생겨도 바로 바뀌는 역전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주기, 순환매가 왔다 갔다, 기술주와 경기 민감주가 왔다 갔다 하는 주기가 좀 짧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순환매를 제대로 나는 타겠다라고 하면 대응을 잘하시면 의외로 좀 시장 지수 대비해서 큰 수익이 날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그런 거 싫다. 그냥 난 좀 진득하게 가지고 있겠다. 이 전략도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누가 먼저 가고 뒤에 가고 이 차일 뿐이지 결국에는 올해 전체적으로 경기 민감주도 기술주도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길목 지키기 하실 분은 그런 매매도 가능하다. 다만 자칫 잘못해서 욕심을 내셔서 좀 역순환매 타셔버리면 그건 좀 손해가 나니까 본인들의 매매 스타일을 보고 나는 좀 진득히 기다리는 거 좋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냥 길목 지키기를 하시고요. 나 그래도 좀 센스 있게 시장 좀 잘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빠른 매매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시장의 방향성은 단기적으로 보면 방향성이 없는 것 같지만 아주 조금씩 완만하게 우상향을 그릴 것이고 그 과정에서 경기 민감주, 그다음에 기술주가 조금씩 좀 빠르게 이전보다는 좀 빠르게 순환매가 돌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종목은 반도체하고 조선 기자재 쪽 강조해 주셨는데 그 시각 그대로 유지하세요? 네, 맞습니다. 반도체, 조선 기자재 포함시켜서 이렇게 좀 끌고 가시면 원래 연말까지 끌고 가시면 충분히 큰 수익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